과거 한국 트로트 가요계의 영원한 라이벌 나훈아, 남진에 이어 생각나는 가수가 있다면 바로 송대관과 태진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둘은 서로 잡아먹지 못해 안달난 듯이 티격태격한 앙숙 같은 케미로 팬들과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실제로는 둘도 없는 절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현철, 서른도, 태진아와 더불어 송대관은 대한민국 트로트 4대 천왕으로 손꼽히는 인물인데요. 해뜰 날로 공전의 데이트를 기록하며 가수왕에 등극했던 송대관은 수년 전 부동산 사기 사건에 연루되며 어느덧 방송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지난 2000년대 후반 아내의 빚 160억 원을 떠안게 된 것인데요. 500억 원에 달하는 그의 전 재산을 은행에 내놓으면서까지 갚아나가며 힘든 나날을 보내왔습니다. 당시 떠돌던 이혼, 별세, 갑질 등과 같은 자극적인 이야기들 또한 떠돌았는데요. 탄탄대로를 달릴 것 같던 그의 발자취를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송대관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에 올라와 1967년에 정통 트로트 인정 많은 아저씨를 발표하면서 가수로 데뷔했습니다. 당시에는 남진과 나훈아가 대중들의 주목을 받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호응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후 송대관은 1971년 브루스 느낌이 나는 세월이 약이겠지요를 발표하여 인지도를 얻게 되었는데요. 또한 1975년에 발표한 해뜰 날이 크게 히트하면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당시 남진, 나훈아, 하춘화 등 대세 가수들을 제치며 인기몰이를 하고 1976년 방송국 가요대상 3개를 수상하며 동시에 가수왕에 등극하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송대관은 당시 발매한 해뜰 날로 대박을 치고 이름을 알리며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송대관은 그때는 은행 계좌로 안 주고 현찰을 가만히 넣어줬어요. 돈을 한 번 깔고 어머니 손잡고 자는데 감격스러웠습니다. 그 이후 집도 장만하고 그랬습니다. 라고 회상했습니다. 송대관은 해뜰 날의 데이트로 일약 스타가 되었고, 이때부터 꾸준히 음반을 발매하며 가수 활동에 전념하며 이후 1976년에는 영화에도 출연하여 스크린에도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통기타 전성시대가 와서 점점 설자리가 좁아진 송대관은 결국 1980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돈을 벌기 위해 다양한 일들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송대관은 약 10년간 미국 생활을 하다가 1988년에 다시 귀국하여 혼자랍니다 노래를 부르며 인지도를 얻다가 1989년 정때문에를 발표하고 나서 20만 장의 레코드 판매량을 기록하고 라디오 차트 분야에서 3개월간 1위를 하며 다시금 인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송대관은 이후 1990년대의 곡 제목처럼 실제로 차표를 들고 노래를 부르며 대중들에게 각인시킨 차표 한 장을 비롯하여 인생은 생방송, 고향이 남쪽 이랬지 등 수많은 곡을 히트시켰는데요. 그중 특히 1998년에 발표한 내 박자는 남녀노소 누구나 부르는 국민 애창곡이 되었고, KBS 가요대상 본상, KBS 가요대상 올해의 가수상 외에 여러 상을 받게 해준 곡이 되었습니다. 송대관은 1980년대 후반부터 트로트를 부활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죠. 그 역할의 중심이 되었던 현철, 태진아, 서른도와 함께 트로트 4대 천왕 체제를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송대관은 그 중에 같이 이민 생활을 했던 태진아와는 개인적으로 각별한 사이로 지내고 있으며 또 그와 함께 명콤비로 불리며 매년 송대관과 태진아 라이벌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기도 합니다. 송대관은 2002년 58세에 아내 이정심 씨가 작사한 유행가를 발표했는데요. 이 곡은 2000년대 초반에 가장 크게 히트한 송대관의 노래로 화려한 의상, 엇박자 댄스를 선보여 젊은 층들이 즐겨 부르는 트로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송대관은 사랑해서 미안해, 내 여자, 오래오래를 부르며 활동해왔습니다. 송대관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태진아와 함께 명인제야 기가탄의 전속 모델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08년에는 김양을 스카우트하여 자신의 후계자로 선정, 후배 양성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고, 그 해에는 남진의 뒤를 이어 제2대 대한가수협회 회장에 취임하기도 했습니다. 송대관은 가수 외에도 배우로도 활동하여 2009년 KBS 드라마 공주가 돌아왔다, 2011년 SBS 드라마 신기생전이라는 두 편의 드라마에 조연으로 출연하면서 연기 실력을 뽐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잠깐이지만 개그맨 활동도 하며 이외의 여러 예능 등을 통해서도 활약을 해왔습니다. 송대관은 자신의 노래가 외국 가수에 의해 표절된 사건으로도 유명합니다. 1975년에 발표한 곡인의 뜰날을 1981년에 제2가일즈 밴드가 센터포드라는 곡으로 표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저작권 관련 조약이 전혀 없었고 대한민국에서도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전무한 상황이라서 송대관은 웃고 넘겼다고 회고하였습니다. 센터포드는 당시 빌보드 메인 차트에서 6주 동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후 27년이 지난 1998년에 발표한 내 박자를 같은 해 미국의 가수 앵주가 쏘리쏘리 I am sorry라는 곡으로 표절했는데요. 이 무렵에는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의 저작권 관련 조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어 송대관은 이 일을 제기해 표절을 판명받았습니다. 송대관은 아내인 이정심 씨를
1976년 일본 공연에서 처음 만나 뒤풀이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정심 씨를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되었고 이후 송대관이 이정심 씨에게 전화를 걸어 데이트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정심 씨는 계속 거절을 하자 이에 송대관은 화가 나서 전화 중 온갖 욕을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모습이 남자다워 보여서 좋았고 그때부터 데이트에 나갔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정심 씨의 집에서 송대관과의 결혼을 반대하여 송대관의 전화도 못 받게 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마침 이정심 씨 가족 전부가 미국 이민을 준비하는 중이어서 헤어지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송대관이 펑펑 우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돌리게 되었고 이후 아무도 모르게 여행을 떠나 큰 아들을 임신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후 이정심 씨의 가족과 모두 같이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 둘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송대관 이정심 부부는 그렇게 아들 2명은 낳고 지냈다고 하네요. 그러다 한국의 부동산 부흥기 때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정상급 트로트 가수로 엄청난 돈을 벌었던 송대관은 부동산으로 큰 돈을 만진 경험이 있는 아내를 믿고 돈을 맡기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전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고 연대보증까지 서서 비공식적인 피해액은 2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송대관 부부는 4억 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까지 됩니다. 피해자는 송대관의 음반 활동 명목으로 1억 원도 빌려줬지만 갚기는커녕 연락 두절이 되었죠. 이에 송대관은 자신은 부동산에 대해 전혀 모르며 아내가 본인이 유명인임을 이용해 독단적인 투자 권유를 한 것임을 법원에 호소했습니다. 송대관은 무죄를 받았고 그의 아내 이정심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됩니다. 송대관의 부인 이정심은 200억가량 중 추적이 불가능한 40억 정도를 노름하는 데 사용한 정황이 밝혀지며 이혼설이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송대관은 아내를 품고 갑니다. 원망하지 않는다며 다 가족을 위한 일이었고 관심을 가지지 않은 자신의 죄도 크다고 말이죠. 그렇게 송대관은 노년의 지방 행사까지 뛰며 빚을 갚습니다. 송대관의 출연료는 건당 1,000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차에서 쪽잠을 자고 삼각김밥을 먹으며 지냈다는 송대관은 행사 관계자와 후배 가수들이 함께한 회식 자리에서 내가 지금 이래서 그렇지 너희들과 겸상할 급은 아니야. 나 송대관이야. 라고 외치며 추태를 부렸다고 합니다. 과거의 영광도 중요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행사를 다니며 2017년 개인회생 빚을 어느 정도 청산한 후 지방 행사를 끄는 송대관은 남은 잔금을 후배 김연자에게 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김연자는 전 남편에게 수백억을 사기당했던 기억이 있어 돈거래를 거절합니다. 김연자가 이혼하면서 1,400억 재산을 날렸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죠. 기분이 상한 송대관은 김연자와 매니저에게 폭언까지 일삼으며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만행을 폭로당한 송대관은 별다른 사과와 해명을 하지 않았죠. 이러한 논란이 불거지자 과거 처조카의 사기 결혼 행각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송대관의 처조카는 유부남인 상태로 서류를 위조해 MBC 아나운서 김주아에게 접근해 교제하게 됩니다. 김주아가 출장 간 사이 그는 언론의 교제 사실을 흘려 갑작스럽게 결혼을 발표하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교제 당시 강 씨가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김주아는 첫 아이를 낳은 후에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지며 당시 강 씨의 이모 부인 송대관을 향한 비난도 적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처조카 결혼 과정에서 과연 이 사실을 몰랐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 것인데요. 누리꾼들은 친척의 결혼과 관련해 몰랐을 리가 없는 송대관 역시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비난했습니다. 현재 트로트 붐이 다시 온 만큼 트로트계의 대선배로서 모범이 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누구보다 빨리 최신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